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하러 가는 길에 오늘따라 사고가 되게 많네요. 크고 작은 사고 많아가지고 좀 막혀서 시간보다 좀 늦어서 이동 중에 거의 다 왔어요. 이동 중에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즌 2로 이제 라이브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즌 2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예전에는 라이브 하다 보면 막 삘 받아가지고 막 1시간 넘어가고 막 2시간 가까이 갔잖아요. 좀 절제를 해서 이론 시간이랑 그 다음에 운동 시간 2개 할 거예요. 2개. 이론 시간, 운동 시간 할 거고요. 이론 30분 정도, 15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운동을 또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라이브가 2번 하는 거예요, 2번. 1부, 2부 해가지고, 1부에서는 이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운동에서 따로 볼 수 있게, 따로따로 볼 수 있게, 편하게,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 본격적인 라이브는 다음 주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놓쳤다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올려놔서 라이브 했던 거 고정해서 올려놓으니까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하는데요. 유튜브도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거고, 지금 그래서 장비가 2개 같이 몰려서 할 겁니다.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빼놓을 수 없죠. 질문 타임. 질문 있으시면 얼른 질문 지금 남겨주시고요. 얘기하는 동안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는 지금 사탕을 까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동 중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 멈췄어요. 저 뒤에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초보 운전은 떼야 되는데 아직 떼기가 귀찮아서 붙여놨어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여기. 자,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자, 이론에서는요, 각 영법당 한 번 라이브 할 때마다 포인트를 하나에서 3개, 최대 3개까지 해가지고요, 실생활에 적용해서 해보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도 가지수는 조금 최소화해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의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거예요. 이 2개의 이제 주체별로 영법을 따로 나눠서 갈 거예요. 따로 나눠서 이제 스케줄을 제가 라이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종목,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중간중간 바뀔 거예요. 한 번은 접배평자 나가고, 배평접자 나가고, 평배접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조금씩 바꿔서 그 주에 유독 그 첫 주에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네. 수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평상시에 아무리 유튜브에 찾아도 안 보인다, 아무리 유튜브 찾아도 없고, 나 유튜브 나온 대로 했는데도 안 되고, 근데 나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왜 그런지 이제 기능 해부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Q&A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막상 질문하라고 하면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라이브 할 때 그거를 쫙 설명해서 또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접영할 때 엉덩이가 매번 올라오는데 출스킥 유의사항 개선 방법. 네. 자, 이 엉덩이가 많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엉덩이 많이 올라오고. 왜 그러냐면 그 유튜버들이 항상 얘기하는 가슴 누르기가 안 되면 엉덩이가 올라와요.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몸을 접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가벼스님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접으실 거예요. 접으면요. 여기 엉덩이라고 하면 접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킥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엉덩이가 올라가면 다리가 힘을 잃어버려요. 차가지고 엉덩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빵 차서 이렇게 탁 당겨 오르는 건 괜찮은데 그냥 접었다 폈다 하면은 킥에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냐면요. 일단은 그 등 근육이 굉장히 약하실 수가 있어요. 어깨도 약간 라운드 숄더가 있거나 아니면 일자 등, 거북목 요런 거 있으면 엉덩이가 좀 많이 올라와요. 이 뼈 구조상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해주시냐면요. 등 운동 해주시는데 헬스장 기준으로 제가 이전 시즌 1에서는 뭐 헬스 수영에 도움이 그렇게 많이 안 되다 그랬는데 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가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요소에 적절하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능성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헬스장 가시는 분들 집에 놀고 있는 덤벨 있으시면요. 뭐냐면 엉덩이를 잡고 해서는 등을 잡으셔야 돼요. 등에 힘을 키워주셔야 엉덩이 올라가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뭘 하냐면 바닥에 엎드리셔가지고요. 저병 리커버리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덤벨을 가벼운 거 잡으셔야 돼요.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거 잡고 바닥에서 이 주먹 하나 정도는 띄우셔가지고 최대한 천장 쪽으로 바닥에서 천장 쪽으로 들어가지고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팔 벌려 뛰기를 엎드려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병을 엎드려서 이 물 잡는 거 말고 리커버리 했다가 리커버리 다시 역으로 갔다가 요거 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고요. 첫 번째 운동. 두 번째는 뭐냐면 킥을 찰 때 엉덩이 걸리는 거는 처음에 배울 때 엉덩이를 많이 올리게끔 가르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 몸이 이제 웨이브가 안 만들어지니까 몸을 접어서 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고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평상시에 저병 연습하실 때 머리를 들고요. 이렇게 얼굴 꺼내고 킥판 잡고 킥판은 물을 살짝 누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저병 발차기 연습해 주시면은 엉덩이 올라오는 게 교정이 돼요. 저병 발차기 얼굴 내놓고 최대한 머리 들고요. 킥판은 물에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잠기게 쑥 넣어놓고요. 완전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차박차박하게 넘어가게끔 그 정도만 해서 눌러주고 하시면은 일단은 복근 활성화 되고요. 누르면 복근이 활성화 되고요. 그러면서 복근이 활성화 되니까 킥도 복근을 이용해서 찰 수가 있어요. 그냥 힘없이 접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교정 효과. 그래서 집에서는 근력 운동 그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는 머리 앞으로 들고 저병 발차기 하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처음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울컥울컥. 그러면 최소한 눈이라도 꺼내고 게다가 호흡할 때만 살짝 올리고 이 정도 하시다가 한 2주 정도 하시면 좀 좋아져요, 근육이.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올라가고 좀 더 올라서 얼굴 계속 내놓고 저병 발차기 하는 거 연습하시면은 엉덩이에 올라가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출스킥을 몸을 그냥 힘 빼고 접는 게 아니고 다리를 뽕 차는 힘이 생겨요. 자, 저병 발차기는 엉덩이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무릎도 같이 접어야 돼요. 무릎 같이 접어서 찬 다음에 위로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차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다리가 밑에 있으면서 그 앵커 역할에서 물에 걸려요. 저항이 많이 생겨서 차고 바로 땅 올려주셔야 돼요. 빵 하나, 둘, 셋, 넷. 스냅으로 빵. 그리고 저병 발차기는 찰 때 추진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딱 거의 끝쯤에서 차기 딱 다 차기 바로 직전부터 올릴 때 이때 빵 하면서 발차기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눌러 찰 때가 아니고 차고 올라올 때 그 순간 짧은 순간 이 채찍으로 치면 여기서 마지막에 스냅 빡 땡기면 어떻게 돼요? 소닉붐이라서 빵 튕기죠. 그게 이제 발차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들고 차는 거, 그 다음에 무릎 조금 써주는 거, 그리고 킥 차고 빵.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일단은
내 걸로 완전 소화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3개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뭐였죠? 엎드려서 요거 운동하는, 이거 라운드 숄더 교정에도 도움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목 들고 있으면 힘드시면은 수건 말아가지고 이마에다 두고 바닥에 내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마가 바닥을, 코가 바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랑 그다음에 발차기 할 때 킥반 잡고 머리 계속 들고 앞에 보면서 하는 거, 그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병 발차기는 끝에 스냅에서 차고, 완전히 끝까지 힘을 100% 주는 게 아니고 100% 되기 전에, 끝까지 가기 전에 힘을 살짝 빼가지고 착 채워 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100% 가다가 마지막 끝쯤에서 이거 한 20% 남은 움직임의 20%에서 10% 남았을 때는 힘을 살짝 빼면서 탁 채워 올리시면 돼요. 그럼 이때 빵 차고 올라가요. 오리발 끼고 쇼핑 끼고 하시면은 그 느낌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맨발로 하면 물이 다 새나가서 잘 안 느껴지는데, 쇼핑 끼고 딱 하면 뭐가 빵 올라가서 느껴질 거예요. 네. 오늘 1, 2, 3번 연습 3가지씩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한 거는 저장해 놓을 거기 때문에요. 적어 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지금 설명 듣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자, 라이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질문사항 있으면 또 남겨주세요. 오늘은 좀 짧게 갈 거예요. 짧게. 그래서 계속 다시 보기 할 때 부담 느끼지 않게. 자,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이런 거 했을 때 막 손목이 이렇게 자꾸 꺾인다, 아니면 팔꿈치 떨어진다, 그런 것도 뭐든지 수영에 관련된 거 질문 해주세요. 운동도 괜찮고요. 통증 있으면 통증 부위도 알려주시면 제가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지만 해결하는 방법, 근육을 몇 개 풀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질문. 자, 제가 이제 새벽에 일반 강습을 나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수들 위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어디서 안 됐는지 되게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들은 제 수업에 오시면 장사해야지. 제 수업에 오시면 배우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되게 사소하고 작은 거예요. 딱 요 하나만 되면은 나머지가 다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마스터즈랑 선수급들은 이제 그게 다 되는데도 기록을 이제 줄여야 되니까 더 깊이, 더 머리 아프게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어려운 거죠. 그냥 일반 수영이죠. 시합 안 나가고 이제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 그냥 즐기기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문제점들이 진짜 되게 어이없을 정도로 그 하나만 바꾸면은 다 잘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산, 안양, 지상운동은 안양 쪽에서도 있어요. 안양으로 오세요. 안양이 더 먼가요? 지상운동 안양에서. 마음 같아서는 전국 지점에 하나씩 지도별 하나씩 놓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건물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DM 찬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계세요. 저한테 이제 수영 영상 보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운동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이제 너무 많이 오면은 다 볼 수는 없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다 이제 대답해드리고 뭐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제가 DM을 확인하고요, 답장이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업 이제 하러 가기 전에 이거 수업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알려드려야지 해놓고서는 답장 보내는 거를 다른 수업, 다음 수업 넘어가면서 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최대 24시간만 기다리시면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일산이 요 끝이라.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은 30분까지만 할 거예요. 10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좀 하고 있을게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수영은요, 일단 수영 영법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력 부족, 그 다음에 체력 부족. 근력이랑 체력이랑 다르죠. 근력 부족, 체력 부족이에요. 왜냐면 힘이 없으면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자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천천히 하는 수영을 하다 보면요, 이게 수영이 속도가 안 나오면 자세가 안 나오는 그런 자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돌브 할 때 물속 돌핀기 차면서 나올 때 저는 자꾸 이렇게 다리가 위에 떠요 하시는 분들은 속도가 느리면 다리가 떠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글라이딩 같은 경우도 글라이딩 아무리 밀수록 몸이 자세가 무너져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라이딩을 해도 뭔가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롤링을 해도 자꾸 막 너무 오버해서 넘어간다든지 롤링이 안 된다든지, 이것도 속도랑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영은요, 조금 스피디하게 약간 속도가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돌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숨이 좀 차게 하는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000m를 하더라도 그냥 어르신 수영 같이 이렇게 천천히 슬슬 들어서 1000m 하는 거랑, 인터벌이랑 킥이랑 각종 걸 때려 넣어서 딱 이 사이클까지 맞춰서 해주시면요, 이 1시간에 1000m 보통 돌잖아요. 1시간에 50분에 1시간에 1000m, 1000에서 1500m 도는데, 훈련을 해서 제대로 빠르게 하면요, 그거를 시간이 반도 안 걸릴 거예요. 반 정도? 반도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선수들 2시간 하면은 8000에서 하니까 1시간이면 한 4000씩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영은 조금 빠르게,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수영은 빠르게, 급하게 말고 빠르게. 돌핀만 차면 종아리 근육 경련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스타트 후에 돌핀 차는, 그러면 일단은 평소에 물을 잘 드시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물 잘 드시는데도 그러면은 일단 전해질 부족일 가능성,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피로, 그 다음에 신발 이렇게 발이 오므러져서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요, 신발 신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종아리나 발의 쥐가 잘 나요. 왜냐면 저변킥 발차기 할 때 발이 펴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신발에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습관이 되니까 발에 긴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쥐가 나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신발을 최대한 많이 벗고 생활해 주시면 좋아요. 크록스가 좀 넓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운전할 때나 아니면 많이 걷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신발을 신어야 될 때 크록스를 신고 계시면은 조금 나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나는 거는 뭐냐면 먼저 이 발가락 꽉 모아서 차는 거, 이제 힘 주고 차려고 하는 거, 그리고 힘을 계속 주고 있으시면 또 쥐가 잘 나요. 얘가 종아리가 이 저변킥이 찰 때 내려올 때 힘을 쭉 주다가 마지막에 살짝 풀어야 되는데 끝까지 차고 있으면 여기 끝에서 발끝이 발레 하는 것처럼 아티스틱 스위밍,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하는 것처럼 발이 이렇게 서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냥 발끝에 이렇게 끄 해서 뽑으면 쥐 나는 것처럼 수영할 때도 쥐가 잘 나요. 발차기 할 때 과도한 힘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힘 줄 때는 여기서 내려찰 때만, 나머지는 힘을 살짝 풀어주고, 완전 푸는 게 아니고 여기서 100% 차다가 70% 풀었다가 올릴 때는 60%,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리발 움직임처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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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종아리 근육 근경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턴 스타트 후에 돌핀 차는 게 특히나 쥐가 잘 날 거예요. 왜냐면 강한 힘을 확 주고 나서 강한 힘을 확 줬기 때문에 근육이 놀라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돌핀을 차려고 그러면 이 놀란 게 더 힘을 주다 보니까, 끝까지 차다 더 힘을 주다 보니까 쥐가 잘 나요. 그럴 땐 미리 종아리 푸는 걸 종아리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스트레칭하고 늘려놓으면은 쥐가 잘 나요. 스트레칭을 했다가 바로 조금 풀었다가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 일반적인 스트레칭 있죠. 다리 이게 런지 비슷하게 놓고 뒤꿈치 바닥 붙여놓고 앞으로 이렇게 밀듯이 하는 그 일반적인 스트레칭은요, 스트레칭 했다가 일어섰다가 스트레칭 했다가 일어섰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 나요. 그리고 뻐근한 느낌도 없고,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종아리 쥐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발목 유연성이나 가동성 안 좋으면 그럴 수도. 네, 그렇죠. 발목 유연성이랑 가동성이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유연성은 가동성에서 근력을 빼면 유연성이 나와요. 그래서 유연성보다는 가동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유연성은 손으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까지 꺾이잖아요. 이게 유연성이고, 내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지게 크고 작냐, 그게 이제 가동성이에요. 유연성은 외부의 힘으로 늘리는 거, 이런 잡아서 당기는 스트레칭 있죠. 얘는 많이 늘어나요. 근데 나 혼자서는 거기까지 못 가요. 이 팔 스트레칭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더 가는데, 내 스스로 내 혼자만의 이 팔 근육으로는, 가슴 근육으로는 더 이상 못 가요. 이게 가동성, 얘가 유연성이에요. 힘을 풀고. 가동성이 안 좋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가동성보다도 불필요하게 힘을 너무 꽉 줘가지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나중에 발차기 영상만 따로 발차기만 집중해가지고 영상 수정해서 찍어보면은 발이 긴장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꽉 잡고 종아리까지. 오, 내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까지 쓴단 말이야 랄 정도로 근육을 잡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줬다가 적절할 때 뺐다가 살짝 줬다가,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발차기를 좀 자주 차주시는 게 좋아요. 돌피킹은 세게 차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동작과 동작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게 차는 게 아니고, 힘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빼는데 완전 힘을 푸는 게 아니고 줄여주시는 거예요. 출력을
근육에 이렇게 힘주는 출력을요. 발차기가 제일 어렵죠. 왜냐면 발차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하루에 발차기만 막 1000m씩 2000m씩 한 3달 정도 하시면요 발차기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리고 키판 잡고 하는 발차기, 키판 없이 맹봉을 하는 발차기, 요 두 개를 병행해 주시면은 발차기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리고 발차기 음파하면서 안 하고 들고 해주시면요 이 코어가 연결돼서 발차기를 하기 때문에 또 훨씬 더 덤되고요. 발차기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수영에서 드릴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거는 아마 유튜브에서 찾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유튜브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안 보이는 게 진짜들이 많거든요. 운동들도 그렇고 드릴도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한 그 해외나 국내 코치 선생님들이 다 공개하진 않고, 다 공개하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 내용이나 중요한 것들은 공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특히 해외의 그 거물급 코치들이나 뭐 그런 올림픽 그런 사람들은 이게 다 그 자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맨몸 발차기는 숨막혀 숨쉬는 그렇죠. 발차기 하면서 머리가 얼굴이 담겨 있을 때요. 이 호흡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얼굴 넣자마자 하시면은 숨이 막혀요. 공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얼굴이 담기면은 숨을 좀 참으세요. 코에 물이 안 들어가면 숨 참아도 괜찮아요. 참고 있다가 나오기 전에 부 뿜어주고 비워주고 올라오면 바로 마시고, 한 번에 많이 마시다 하고 들어가서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력을 그대로 가지고 몸이 떠 있으면서 호흡은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그 공기랑 산소랑 시원을 할 수가 있어요. 맨몸 발차기 힘드는 거 좀 쉬는. 그리고 발차기가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래도 힘들어요. 힘을 많이 쓰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수영하시면 안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수영하시면 안 돼요. 수영은 뭐랑 비슷하냐면,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그 외에 운동 중에 이런 그 밧줄 검은 거 들고 막 이렇게 우아 하는 거 있죠. 웨이브 치면서 이렇게 밧줄로 하는 거, 배틀로프로 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계속 힘 주는 게 아니고 힘 줄 때 주고 뺐다가 다시 스냅을 이용해서, 그 반동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수영은 반동을 잘 이용해 주셔야 돼요. 반동을 제대로 못 이용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하시면은 힘만 많이 들고 속도도 안 나고 빨리 지쳐요. 그리고 자세도 뻣뻣해 보이고. 그래서 호흡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굴이 잠겨 있을 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산소 소비가 더 많이 심한 거죠. 몸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호흡을 먼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킥을 힘 줄 때 주고 뺄 때 뺏는 거. 요거는 빨리 찰 때는 못하고요. 천천히 차면서 붐 하다가 서서히 속력이 올려서 그 손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느린 거부터 빠른 것까지 연습해 주시면은 이 느릴 때 했던 그 정확한 동작을 빠를 때도 할 수가 있게 돼요. 힘을 좀 많이 주고 차시더라고요, 보니까.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들어요. 네. 어려워요. 왜냐면 힘을 줄 때 빼고 빼야 될 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물 잡을 때는 살살하고, 위에 리커버에서는 빡! 대부분 저병에서, 그리고 평영에서 여기서 이 채가지고 모으기 전에 여기서 캐치해서 풀 동작까지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살짝 하고 여기서나 아니면 앞으로 쏘는 것만 강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얘도 센데 얘가 더 센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고 힘들고 불편한 힘이 들어가니까.
자, 또 질문 좀 남겨주세요. 네, 35분까지 해보겠습니다. 3분 남았어, 3분. 자, 라면 물 올려놓으시고, 컵라면 부어놓고, 이제 이 라이브 끝나면 한 야식으로 쏙 죄송해요. 제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수영장 영상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상에서만 하는 것도 하지만 실제 수영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몸을 써야 되는지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주로 쓰는 기법은 오버 커렉션 기법을 좀 많이 써요. 교정 기법 중에 오버 커렉션이 뭐야? 과장돼서 이렇게 교정하는 게 있어요. 동작을 더 크게 한다든지 힘을 더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수영 오해 하나만 풀고 갈게요. 수영은 광배구로 하는 질문 나왔네요. 접영할 때 아웃스윕 캐치 동작 할 때요, 밖으로 밀면은 팔꿈치가 떨어질 거예요. 밖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축구 경기 하면은 이제 공이 밖으로 나가면 스로인 하잖아요. 스로인 하죠. 공 던지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고요. 손을 입수하면 입수했다가 글라이딩 살짝 하고 잡기 전에 한번 수면 가까이 들었다가 당겨 주시면요, 이게 아웃스윕도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엘보도 자동으로 나와요. 이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데 이 공을 던지기 전에 한번 뒤로 했다가 던지는 것처럼,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네. 던지는 것처럼 공을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던질 때 어떻게 해요? 손이 올라갔다가 흩 하죠. 스파이더맨도 뭐예요? 딱 거미줄 쏘고 잡았다가 쭉 당기죠. 이렇게 했다가 쭉, 이것처럼 팔을 살짝 들으세요. 이 팔을 수면 가까이 살짝 들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슴이 앞으로 밀고 나와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가슴 밀기가 되는 거예요. 이 팔이 위쪽으로 가야 몸이 앞으로 나가요. 얘를 근데 말 그대로 밑으로 누르면서 팔 그대로 두고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팔이 내려가면서 아리랑 저병이 나와요. 이렇게 손 내려가고 올라가고. 평형 엉덩이요, 저병 만져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팔은 아웃스위프 말고 위에 한번 들었다가 그 다음 동작 하시면요, 이게 본능적으로 팔 움직임이 아웃스위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스페이드 모양 비슷하게. 평형 엉덩이가 가라앉는 거요. 평형 호흡할 때 올라올 때요, 아마 이 손이 열리고 상체를 들어 올려서 이 뜨는 힘이 좀 못 받아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상체가 너무 들리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팔을 열고 드는 게 아니고요, 상체를 들면서 팔을 당겨 주시면은 이 엉덩이 가라앉는 게 좀 줄어요. 암 슈팅도 굉장히 잘 나와요. 얘가 하나 둘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에 올라오고 들어갈 때 둘, 이런 식으로. 요건 수영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설명으로. 엉덩이 가라앉는 거는 그거 상체가 좀 잘못되는 거예요. 평형은 엉덩이가 축이 돼가지고 위아래가 움직여야 되는데 엉덩이가 내려가는 건 뭐냐면 축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무릎 쪽에 가 있거나 상체가 너무 들려가지고 채공 시간을 여기 머리에 들고 있는 데만 쓰시는 거죠. 이 몸이 올라왔을 때 이 올라가는 와중에 팔이 열려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 올라가는 상태에서 빨리 빼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몸을 만들어서, 그래야 얘를 내려가는 힘을 이용해서 쏠 수가 있어요. 위에 올려놓고 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걸 활용해서 쏘시는 거예요. 암슈팅도 같이 해결될 거예요. 이 힙 가라앉는 거 교정하면. 수영에서 커넥션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커넥션 중에서도 제가 참고하는 건 뭐냐면 그 토마스 바의 이름이 아나토미 트레인, 근막 책이 없네.
거기에서 이제 그 근육 라인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많이 참고하고요. 다른 책으로는 잠시만요. 이거 제가 많이 참고하는 책이 이거, 이 정석이죠, 이거. 이 책 보시면 이제 관절 가동범위랑 움직임이랑 이 책 도움 많이 돼요. 특히 요 지렛대 원리만 충분히 이용하시면 돼요. 작용 반정이랑 반동도 이용하시면 되고, 그것만 아셔도 충분히 수영을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위치 에너지를 뒤에서 앞으로 고물줄처럼, 투석기 있잖아요. 투석기 쭉 당겨가지고 드드드드드드 하면은 뭐냐면 얘가 뒤로 당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펴지려고 하는 애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땅 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등 같은 경우 이렇게 넘어서, 그러니까 저병이랑 비슷하죠. 위치 에너지 사용, 뒤로 당겼다가 뿅 쏘는 거. 이 스로인이랑 똑같아요. 팔만 내리고 으차 나는 반동을 이용해서. 그래서 반동을 잘 이용해 주시면 돼요. 반동.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이 반동을 이용하는 걸 조금 제약이 생겨요. 웨이트 할 때 반동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시면 안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수영에 맞는 기능성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이 효과, 시너지 효과가 확 나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도움이 돼요.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를 잘 쓰는 방법으로 이제 변환해주는 컨버터 기능이 이제 기능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보니까 훈련에 두 개를 많이 섞더라고요. 여러 가지 훈련이 진짜 많이 발전됐어요. 지상훈들 국내에서도 요즘 많이 좋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계속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최고. 옛날에 했던 것만 하면은 조금 아쉽고, 요즘에 최근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수영 영법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반동을 조금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이 공 던지는 거, 캐치볼 같은 거 많이 하시면은 그것도 수영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반동을 이용하는 거. 힘을 당겼다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쑥 놔주는 거. 이런 것들. 공 던지기 할 때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간에 놓죠. 슝 놔주죠. 수영도 똑같아요. 물 잡아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놔주셔야 돼요. 발차기도 끝까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놔주셔야 돼요. 그래야 물을 뒤로 보내고 그거에서 추진력이 나서 앞으로 나가요. 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책이 없는데, 이 기네지올로지 책이 따로따로 떼놔서 그렇지만 이 움직임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골반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특히 지렛대 원리 그쪽을 좀 많이 파셔가지고 이해하시면은, 수영이 다 지렛대 원리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 잡을 때 팔 피고 하면은 이 힘점, 받침점 뭐 이런 거 적응돼가지고 너무 머니까 힘이 너무 많이 불편한 힘이 들어가니까 팔 접어서 접점을 좀 가깝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영하는 거. 팔 꺾기, 물속에서 하이엘보. 그것도 다 지렛대 원리에 의거한 영법이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수영뿐만 아니고 다른 스포츠 다 게임 끝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만 갖고 이해하시면. 저 축도 많고요. 돌아버리죠. 네. 축이 되게 많아요. 회전축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발차기만 해도 회전축이 무릎, 고관절, 발목 살짝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가 있죠. 저병 평형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자유형 같은 경우는 환장해요. 네.
이팔 돌아갈 때 얘는 다른 데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축이 막 팔꿈치에 하나, 어깨에 하나, 그 다음에 머리에서 꼬리뼈 관통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 골반 쪽 움직이는 거 하나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몸 컨트롤할 게 굉장히 많죠. 수영이 어려운 건 그거야. 한 번에 몸을 다 컨트롤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내 근육으로만, 순전히 내 근육으로 만들어내서 더 어려워요. 위에는 이제 지면이랑 중력이 하나만 작용되니까 중력만 어떻게 벗어나면, 중력만 컨트롤하면 돼요. 물속은 이제 중력이랑 부력 같이 있으니까 이제 환장하죠. 그리고 육상, 지상에서는 앞으로 가면 정면으로 가면 돼. 수영은 정면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상으로 치면 하늘로 위로 올라 솟아오르는 식으로 이제 운동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그 방향에서 오는 그 문제들. 하지만 들어갈 게 많기 때문에 재밌기도 해요. 수택이 오신 분들 대부분 수영 깊이 들어가면 또 재미를 많이 느끼는. 아, 이게 이래서 라고 하면서 수택이 오신 분들은 깊게 한번 파셔도 좋아요. 이론 같은 거, 유체역학 같은 거 네. 전문가이신 분들은 수영 이해하기 좋죠. 유체역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PS 훈련 있죠. DPS 맞죠? 디스텐스 퍼 스트로크. DPS 훈련. DPS 훈련을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25m를 몇 스트로크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번이면 10번, 저병을 써서 10번 스트로크에서 얼만큼 멀리 가느냐를 해가지고요. 10번 할 때마다 얼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느냐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느리게 가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질질 끌어서 가면은 25m에 저병 2번이면 가죠. 팔. 어떻게든지 한참 있다가 또 한번 확 해서 또 기다리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하면 의미 없고,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DPS잖아요. 디스텐스 퍼 스트로크. 한 스트로크당 멀리 가는 그 거리를 늘려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도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물을 제대로 잡아서 효과적으로 밀을 수 있게끔, 거기에서 반동으로 물 잡아서 그 장대 높이 뛰기 넘어가는 것처럼 이 리커버리가 장대 높이 뛰기 가는 걸로 해서 얘 땡기는 힘, 더 던져서 날아가는 힘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앞에 근육 뒤에 근육 연결돼서 훅 넘어가는 고거 훈련, 이런 것들 해주시면 이제 수영이 좀 잘 늘어나죠. 자영이 제일 어려워요. 자유형이 또 여기저기 가기도 좋고, 혈액형으로 치면은 자유형이 약간 O형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수혈이 막 여기저기 가능한 거. 배양 깃발 정도야?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살짝 안 돼가지고. DPS 할 때요, 20m 수영을 목표로 하시고요. 20m를 25m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25m를 그냥 일반 속도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중간적인 속도로 EN1, EN2 정도의 속도로 해가지고 쭉 가서 카운트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수영해서 거리를 측정하신 다음에 빨리 하셔야 돼요. 그때는 빨리 해가지고 할 때 그 물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 거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뀌면 안 되고 일정한 곳에서 항상 나오셔야 돼요. 25 기준으로 하실 거면은 15m 지점부터 하시면 돼요. 만약에 15m에서 나온다고 치시면.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재보는 거예요. 한 스트로크당 몇 미터씩 가는지.
그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서 1m가 얼마큼 되는지 해보면 되는데 복잡할 수 있고 한 10번 정도 스트로크를 했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 이를 보시면 돼요. 빠르게 수영했을 때. 그래서 그 10번 수영했을 때 이 거리가 속도랑 힘은 똑같고요. 이 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로크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스트로크 속도는 똑같은데 빨리 도착하니까 덜 돌리고 금방 도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줄이셔야 돼요. 길게 늘려서 하시는 거는 자칫하면 장거리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거리에서 기록이 절대 안 늘게 돼요. 길게 수영할 버릇 하시면. 그래서 이 DPS도요, 이 단거리 안녕하세요. 네, 오셨군요. 이 DPS도 이 단거리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장거리에 맞춰서. 장거리 같은 경우는 길게 뽑아가지고요, 이 길게 하면서 속도가 줄지 않게 최대한 속도가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게 하는 거 연습하시면 중장거리는 늘어요. 대신에 단거리 기록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영법이 아예 바뀌니까. 50m 같은 경우는 DPS를요, 일부러 스트로크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폭발적으로 얼만큼 멀리 가느냐, 그거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YS 스윙 아시죠? 그 김예슬 선생님 수영장에서 했을 때 그 단거리형 투킥 연습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 번 킥 차고 한 번 땡길 때마다 멀리 빠르고 멀리 가는 방법. 그러다가 발차기가 6피트로 바뀌면 그게 쫙쫙 하는 수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거리형 투비트 킥 연습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30분만 하려는데 또 이제 말하다 보면 항상 1시간을 향해 달려가죠.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시간대가 보셨군요. 네, 시간대가 9시 좀 이른가요? 10시 할까요? 시즌1에서 10시에 했었는데 좀 늦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영상 올라가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몇 시가 좋은지.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고요. 중간에 걸칠 수도 있고 9시 반, 10시 반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완전 야간에 하는 라이브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새벽에 하는 라이브도 있고, 기습 라이브들도 이제 할 거예요. 조금씩. 기습 라이브. 왜냐면 이 소통하기 힘든 분들이 가끔씩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한 내용들은 쭉 보시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는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론 반, 그 다음에 운동 반 할 거예요. 운동 반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유튜브 라이브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또 이제 틀어놓고 다른 걸 못하니까 유튜브도 틀어놓고 다른 거 이제 설명 듣고 나중에 운동할 수 있을 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같이 라이브를 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DM으로 막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프리퀄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퀄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프롤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롤로그 맞죠? 프롤로그 앞에 시작하는 거, 에필로그가 뒤에. 자, 그러면 푹 주무시고요. 내일도 절수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조심하시고요. 그럼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라이브 끝.